인간은 생각보다 쉽게 상대편을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고 무력감을 줄 수 있으며 세뇌시킬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내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어. 나는 누군가에게 조종당하지 않아. 세뇌?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당하는 거지.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깊숙이 외부의 영향 아래 놓여 있고 그 영향은 매우 정교하고 은밀하며 무엇보다도 익숙한 것을 통해 작동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미디어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감정과 인지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과 인지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매일 접하는 정보의 방향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위험한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외부로부터 반복적으로 주입되는 메시지에 노출되면서 그 메시지를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죠. 이른바 내면화된 세뇌입니다. 이 세뇌는 단순히 누군가가 내게 명확한 지시를 내려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신이 세뇌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자발적으로 그 생각을 믿고 살아가는 상태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즉, 내 안에 외부의 기준과 관점이 자리 잡도록 만든 뒤 그것을 마치 내 생각처럼 믿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힘을 잃게 만들고 삶의 주도권을 외부에 넘겨주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경계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아무리 노력해도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한 채 살아가면 어느새 삶은 타인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생각, 감정, 말투, 행동, 습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오직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먹고 누구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어떤 방식으로 하루를 보낼지는 전적으로 나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타인의 말과 생각, 누군가의 판단, 사회 분위기, 정치 상황, 날씨, 국제 분쟁, 내일의 경제 지표 등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든 내 힘으로 직접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뉴스를 보고 소셜미디어를 들여다보고 커뮤니티 글을 읽고 각종 영상 콘텐츠를 보며 세상의 흐름을 따라잡으려 했습니다. 뉴스를 보며 불안해하고 타인의 말 한마디에 하루의 기분이 뒤틀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방향에 처절하거나 분노하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환경에 점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공중파 뉴스들에서도 잘못된 정보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 세상 이야기의 90% 이상은 내가 직접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도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요소가 넘치다 보니 우리는 점점 그것에 더 많은 시간과 주의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은 점점 위험하고 혼란스럽고 불안정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걸 내가 어찌할 수 없는데? 라는 생각이 자리 잡으며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자신의 삶조차 통제할 수 없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점차 삶에 대한 주체성을 상실하게 되며 외부의 자극과 뉴스에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쏟았는가? 그리고 반대로 내 감정이나 건강, 인간관계, 나의 발전에 얼마나 집중했는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에너지를 집중하면 할수록 삶은 단단해집니다. 반면 내가 개입할 수 없는 문제에 계속 관심을 두고 시간을 쓰면 내 삶은 점점 흔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를 조종하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사람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결국 외부의 방향과 판단, 가치 기준에 스스로를 맡기게 되며 순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우리가 갖지 못한 것, 잃어버린 것, 부족한 것에만 시선을 두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특히 디지털 미디어와 소셜 플랫폼이 발전하면서 그 위력이 배가 되었습니다. 뉴스는 세상의 모든 사실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선별된 일부 장면들만을 끌어내어 보여줍니다. 사고, 범죄, 논란, 실패, 비교, 논쟁, 충격. 우리의 감정 버튼을 자극하는 장면들만 편집되어 노출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세상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느끼기 시작하죠. 우리 주변에 연쇄 살인범을 보신 분들이 있나요? 아주 극소수의 상황을 너무 쉽게 일어나는 일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희망보다는 두려움, 감사보다는 결핍, 밝음보다는 어두움이 우리 마음을 채웁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남들은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삶을 바라봅니다. 화려한 여행, 멋진 몸매, 고급 식사, 화목한 가족, 성공한 커리어. 그들이 보여주는 것은 진실의 일부일 뿐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비교하죠. 왜 나만 안 될까? 내 남자친구나 남편은 명품 가방을 사주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뒤처졌지?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러지?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데이터는 일반적인 현실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서 가장 좋은 장면을 노출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전체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전에 미디어가 발달하기 전에는 작은 규모의 마을에서 살면서 한 명쯤 특별한 사람이 있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저 사람은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쳤습니다. 자신과 비교하거나 열등감을 느끼지 않았죠. 왜냐하면 모두가 서로의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는 전 세계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삶은 대부분 편집되고 꾸며진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진짜라고 믿게 되고 나와 비교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마치 모두가 다 갖고 있는데 나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착시가 생깁니다. 이런 착각이 쌓일수록 우리는 결핍에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에는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다 결국 지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틈을 노려 세상은 또 한 번 우리를 조종합니다. 무언가를 사게 만들고 따라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죠. 내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사주지 않으면 나라도 사야지 라는 식이죠. 결국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잃고 외부 기준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조종당하지 않고 나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을 실천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미디어의 노예가 되지 않고 타인의 기준이나 자극적인 정보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바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 결국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너무 단순해서 무시하기 쉬우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너무 쉽게 외부의 일들에 휘말립니다. 뉴스, 유튜브 알고리즘, 소셜미디어의 타임라인,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세상의 평가 기준. 그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중심에 들어와 버립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에 에너지를 쏟으면 쏟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무력해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출발로서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실천법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서 적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적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나의 말투와 반응, 내가 집중할 대상, 오늘 할 수 있는 행동, 내 식습관과 수면 습관, 내 마음의 방향성,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타인의 평가와 감정, 인터넷 댓글과 뉴스, 정치, 경제 상황, 과거의 실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결과. 이렇게 적고 나면 금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진짜로 바꿀 수 있는 건 결국 오직 나 자신뿐이구나. 그 순간부터 삶의 주도권이 돌아옵니다. 우리의 삶의 흐름 속에서 마음이 불안하거나 혼란스러울 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지금 이 불안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뭐지? 오늘 하루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태도는 어떤 걸까? 이 상황에서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이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려면 어떤 선택이 필요할까? 이런 질문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당신의 의식을 다시 내부로 향하게 합니다. 세상이 아닌 나 자신이 내 삶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죠. 그리고 이 질문에 진심으로 답하려다 보면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꿔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나의 태도와 시선, 행동이라는 것을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세상의 조종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열쇠는 내가 이미 가진 것들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인간을 조종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 두 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 둘째, 내가 갖지 못한 것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 이 두 가지가 반복되면 우리의 내면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 아무리 작은 외부 자극에도 휘청이게 됩니다. 마치 고장난 나침반처럼 방향을 잃어버리고 누구든 무엇이든 쉽게 우리를 끌고 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 반대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깊은 감사를 느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긍정 마인드가 아닙니다. 정신의 구조를 회복하고 자기 자신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힘의 회복입니다. 세상의 소음을 끊어냅시다. 그 실천을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우리의 의식을 흐리고 통제하려는 매체들로부터 잠시 떨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극을 주는 뉴스, 우리에게 부족함을 속삭이는 광고와 SNS 콘텐츠, 내 삶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정보들.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멀리하는 것이 진짜 자유의 시작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나만의 리듬과 속도가 무엇인지, 나는 무엇에 감동하는 사람인지, 그 모든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디에 소비하고 있나요? 당신의 시간과 집중력, 감정은 어떤 대상을 향해 흘러가고 있나요? 지금까지 우리는 대부분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선택을 의식 없이 반복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습관처럼 피로감에 따라 외로움에 이끌려 또 그 자극적인 콘텐츠를 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들이 나를 점점 힘 빠지게 하고 있었구나. 이 단순한 알아차림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선택할 수 있어.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외부 자극이 아닌 나 자신의 중심에서 살아가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세상을 다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믿을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복합적입니다.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진실과 왜곡이 늘 공존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 그 선택이 여러분의 감정 상태를 만들고 그 감정이 여러분의 행동을 만들며 그 행동이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명상을 추천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멈춤입니다. 하루 5분이라도 고요한 시간 속에서 자신에게 집중해보세요. 숨소리를 들으며 지금 여기에 있는 자신을 인식해보세요. 그 순간 세상의 조종은 멈추고 당신의 의식이 당신에게 귀환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유입니다. 오늘도 잊지 마세요. 내면의 평온, 초월이야말로 조종당하지 않는 삶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평온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고였습니다.